자, 우리 고급 생명과학에 들어와서 세포의 구성 물질을 첨예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광합성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좀, 이 인천가고는 이 광합성에 대해서 가고 1학년 때 안 했고요. 진상가고는 광합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시험도 쳤죠. 그거는 이제 세면각 2에서 이제 광합성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고급 생명과학의 광합성인데 한 80% 90%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고 재직 중인 교사 몇 사람이 모여서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내용도 있고 2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급 생명과학 하는 책을 받아보면 알지만 뭐 크게 다른 거 없고 조금 더 들어간 게 이제 발생학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뒷부분이에요. 대체로 시험 문제도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렇고요. 대체로 원투에서 다 배웠는데 문제점이 인천가고는 생명과학 2를 안 하는 거잖아, 그죠? 단지 이제 통합과학 1학년 때 하면서 그 유전 파트만 일부 했습니다, 그죠? 2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과학 수업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투입되면서 이제 2 일부를 했어. 그러고 이제 진상과고도 2 중에서 생명과학 2 중에서 분류나 진화를 안 했어. 그러면 둘 다 안 한 파트가 어디냐면 진화하고 분류겠죠. 근데 그거는 2학기 기말 시험에 나올 거야. 2학기 기말 시험에. 그게 너무 멀잖아. 그래서 그걸 할 수는 없고요. 순서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진상가고 학생들은 이 광합성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안 했던 거, 예를 들면 뭐 C4 식물이나 C4 사이클, 또 광호 이런 거는 너쌤이 안 했다 해서 내가 수업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세부적으로 안 했죠, 그죠? 그리고 그거만 사가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만 많이 풀고. 근데 인천가고 학생들이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진상가고 학생들은 좀 아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쌤, 뭐 나는 다 아는 건데. 사실 다 안다 하는 개념이요, 어폐가 있습니다. 낸들 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교수님들은 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생물은 깊이 들어가면 모른다가 정답이라 안 합니까? 신의 뜻이라고. 그죠? 그래서 진상가고 학생들은 좀 알지만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천가고 학생들은 강압수를 안 들었죠, 그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동영상을 잘 듣고요. 인천가고 학생들은 일부 철호이 같은 경우 중등부 때 강압성 일부를 들었을 거예요. 준섭이도 일부 들었을 거고, 그죠? 조금씩 했고요. 다 듣고 새로 한다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자, 강압성.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면서, 그죠?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니까, 그죠? 내년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요. 치료제가 나오면 뭐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고 뭐 약 받아갖고 먹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 싶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동영상 수업이 오늘 5분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합성이니까요. 합성은 뭐다? 물질대사의 동화작용입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이에요.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만 강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 강합성의 장소가 엽록체죠.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입니다. 자, 엽록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막이 있고요. 내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나, 스트로마 이렇게 구분하면서 동전 같은 게 이렇게 같은 값에 뭐 500원짜리 동전이 낫죠? 요새 100원짜리 동전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동전이 여러 개 이렇게 겹친 구조가 뭐예요? 그라나, 그라지 뭐 그라나. 하나하나가 이제 틸라코이드야.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합니다. 내부 또는 틸라코이드 강, 루멘, 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틸라코이드라는 동전 같은 게 여러 개 겹친 구조가 그라나.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명반응의 장소입니다. 그라나가 명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엽록체의 그라나고요. 자, 틸라코이드막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하고 같이 이 전자 전달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포토 시스템. 관계 1도 있고요. 관계 2도 있습니다. 발견된 순서입니다. 관계 1을 우리 P 포토 시스템의 약자 P가 P700이라 이렇게 표시하고요. 관계 2를 P680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가 700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해요. 그래서 P700. 관계 2는 P68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가 680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해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 등이 존재합니다. 틸라코이드 막에 여기에 관계에 이제 광합성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 이렇게 이 녹색 육상 식물이 갖는 광합성 색소 네 종류가 틸라코이드 막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한 300여 개의 광합성 색소와 반응 중심의 엽록소 A 한 쌍, 그 다음에 반응 중심에 있는 그 1차 전자 전달 전자 수용체 이걸 모아서 우리가 관계라고 해요. 관계. 포토 시스템. 빛 에너지를 수집하는 단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력 같은 게 없는 게 뭐예요? 스트로마야.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스트로마에 원형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RNA도 있습니다. 전사하면 RNA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0S 리보솜도 있고요. 왜? 원핵 생물에서 잡아먹혀갖고 공생해서 엽록체로 진화했잖아. 그죠? 70S 리보솜 등이 존재합니다. 스트로마에. 그리고 암반응의 장소고요. 자, 엽록체 구조는 이 정도 하면 되고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물이 강분해됩니다. 자, 그러면 두 공간, 틸라코이드 내부하고 바깥인 스트로마하고 두 공간 사이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요. 그 농도 기울기 형성하는데 전자가 이동해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 스트로마에 있는 양성자를 틸라코이드 내부로 펌프하는 거지. 자, 우리 세포 호흡할 때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스트로마나 기질이랑 같은 뜻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질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엽록체에서는 스트로마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으로 양성자 펌프해서 그 두 공간 사이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틸라코이드 막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하고 기능이 같고 존재하는 물질도 거의 같습니다. 양성자 펌프를 하면 여기가 양성자 농도가 높아지고 pH는 낮아지죠. 반대로 스트로마는 양성자 농도는 낮고 pH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도 기울기가 형성됐잖아.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그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양성자가 다시 스트로마로 확산될 때 어디로? ATP 합성 효소라는 막 단백질이 효소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ATP 합성 효소로 확산될 때 ATP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인산화 반응이 뭐야? ATP 합성하는 반응이 인산화 반응이야. 맨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지. 그게 이제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가 양성자가 이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할 때 이 가장 적은 모터야. ATP 합성 요소가. 그래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물리적 에너지 생기고 그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발이 지금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빛광자를 붙여서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기는 거는 양분을 산화해서 내가 먹은 양분을 산화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ATP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 이 두 개를 멈춰서 광인산화 반응하고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멈춰서 화학 삼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에서 삼투하는 거는 물의 확산이 삼투인데 이 용어를 처음 쓰는 사람이 이 삼투라는 표현을 써버렸어.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죠. 광인산화 반응하고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멈춰서 화학 삼투라고 합니다. 화학 삼투. 원리는 똑같아요. 전자가 이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 펌프를 해서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기질로 또는 스트로마로 양성자가 ATP 합성 요소를 통해 확산될 때 ATP가 만들어지는 게 화학 삼투다. 이때 광합성에는 특별히 또 화학 삼투 안에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명반응은 물의 강분해와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근안에서 명반응이 일어나면서 명반응 산물, 즉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게 명반응입니다. 그 화학에너지가 ATP하고 NADPH입니다. NADP 플러스가 전자 최종 수용체예요. 이 스트로마에 NADP 플러스가 있거든요. 얘가 전자와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동되어 오는 전자와 스트로마에 있는 양성자하고 결합을 시켜서 NADPH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명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나옵니다. 그리고 명반응 산물이 3개인데요. 이 2개가 암반응이 이용되는 명반응 산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세포호흡으로 이용되거나 나오면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바깥으로 대기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마는 암반응의 장소인데요. 이 명반응 산물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CO2를 흡수해.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포도당과 물이 생기는 게 암반응이에요. 그래서 과감성에는 명반응, 암반응 두 반응이 있고요. 반드시 명반응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죠? 왜? 이 명반응 산물이 있어야 암반응이 돌아갑니다. 그럼 명반응, 암반응, 명반응, 암반응 계속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되죠. 만약에 명반응 속도가 암반응 속도가 되면 빠르다면 NADP 플러스와 NADPH 중에 누가 많아요? NADPH가 많겠지. 명반응이 빨리 진행됩니다. 암반응을 가서 다시 NADP 플러스로 명반응이 와서 또 환원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NADPH가 더 많으냐, NADP 플러스가 더 많으냐를 가지고 명반응, 암반응 속도를 조율하겠죠. 식물체 내에서. 자, 이 정도 엽록체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고요. 퀀터 시험이라고 해갖고요. 색소들이 모여있는 명반응의 기능적 구조적 단위. 그게 퀀터 시험인데, 뭐, 이 관계를 구성하는 걸 퀀터 시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을 이렇게 깊이 안 했는, 즉, 투 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틸라코드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저거 모약하지 말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스트로마는 투명하겠죠, 당연히. 광합성 색소가 있어야 여기 어디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에 광합성 색소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 청색광하고 적색광을 흡수하고 녹색광을 반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식물이 녹색을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색소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광합성 색소란 말이 왜 붙어요? 색깔을 띠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색소란 말을 붙이고요. 우리 HB, MB, 이번에 MB는 가석방 안 됐다네. 이 사면이 안 됐다네. 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 됐는데, 그죠? MB는 미운털이 더 박혔는갑죠. 이게 뭐예요? 헤모글로빈, 이게 미오글로빈. 얘는 뭐라 해요? 호흡색소라 하잖아. 호흡색소. 맞아요? 얘들이 안에 해운 구조가 있고 철이 있잖아. 근데 엽록소는 해운 구조와 같은 구조가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Mg가 있다고. 마그네슘이.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받으면 색깔을 띠기 때문에 색소고요. 얘들은 철이 있잖아. 철이 있어서 뭐예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붉은색을 띠잖아.
이와 같이 색깔을 띠는 것을 해서 색소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호흡에 산소 운반, 산소 저장하는 이 호흡에 관여하는 색깔을 띠는 물질이다 해서 호흡 색소고요. 마찬가지 빛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색깔이 띠더라. 그래서 가압성 색소라고 합니다. 주 색소가 엽록소 A, 엽록소 A. 광합성의 주 색소입니다. 나머지는 보조 색소라고 해요. 왜 주 색소라고 했냐면 얘만 들뜬 전자를 방출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빛에너지를 흡수해가 이 엽록소 A도 이제 특수한 엽록소 A라고 하는데요. 아까 포토 시스템 관계라고 했잖아. 이 관계가 반응 중심이 있고요. 이 엽록소 A가 항상이야. 그 다음에 1차 전자 수용체 하고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300여 개의 광합성 색소가 있어요. 뭐 엽록소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카로틴, 잔토필 다 있겠죠, 그죠? 네. 이 두 개를 얹혀서 뭐라 해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300여 개의 이 광합성 색소들이 안테나 색소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에너지를 흡수해. 광자잖아. 빛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요, 얘들이 빛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B로 전달하고, B는 A한테 전달하고, A는 이렇게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로 다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에 속하는 이 주변에 있는 300여 개의 광합성 색소는 빛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계속 반응 중심으로 뭐예요?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반응 중심에 있는 이 엽록소 A 현상은 뭐예요? 주변에서 다 이 에너지가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에너지 상태가 높아져. 들뜬 상태가 되면서 들뜬 전자를 방출하는 거죠. 이 들뜬 전자가 딜라코이드 막에 있는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 전자는 왜 이동합니까? 전자 친화력이 높은 쪽으로 계속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친화력이 제일 높은 놈이 누구겠어? NADP 플러스라고. 그래서 얘한테까지 이제 전자가 오는 거예요. 그 전자가 A에서 B로 이렇게 전자 친화력이 높은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이동할 때마다 여분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 여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트로마에 있는 양성자를 틸라코이드 내부로 펌프한다 이 말이지. 펌프, 능동 수도잖아. 우리 이 정도 개념은 다 알죠? 그래서 들뜬 전자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도 안테나 색소에 가는 이 주변에도 엽록소 A가 있고, 이 반응 중심이라고 해. 이거를 이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도 있는데, 요거는 좀 특수한 엽록소 A인 거지. 얘가 들뜬 전자를 방출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계의 반응 중심을 구성한단 말이지. 관계의 반응 중심을 구성하는 이 엽록소 A는 들뜬 전자를 방출하더라 이 말이야. 여기 안테나 색소에 있는 엽록소 A는 들뜬 전자 방출을 못합니다. 여기 있는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가 들뜬 전자를 방출. 그래서 광합성의 주 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물, 육상식물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 이런 데도 다 있겠죠. 왜? 들뜬 전자를 방출해야 출발이 되니까. 근데 세균도 광합성하잖아요. 세균 엽록소입니다. 가드가 좀 하드한 엽록소고요. 어찌됐든 엽록소 A가 있어야만 광합성을 합니다. 들뜬 전자를 방출하니까.
그러면 단풍이 든 잎이다. 왜 단풍이 들었어? 온도가 떨어지면 겨울에 늦가을에 온도가 떨어지면 이 엽록소 A, B는 온도에 약해요. 그래서 파괴됩니다.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카로틴, 잔토필가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많거든. 그래서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단풍 된 잎은 엽록소 A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강성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엽록소 A든 B든요, 구성 원소가 CHON까지 같아. 그러니까 단백질도 CHON, 핵산, DNA, RNA도 CHON. 그런데 단백질은 S, 항이 있고요. 핵산, DNA, RNA는 뭐 인산이 있죠. 그 다음에 엽록소 A와 B는 CHON까지 잘 나가, 그죠? 천,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엽록소를 보면요, 우리 투어 하는 사람들 했죠? 이렇게 꼬리 있죠? 피톨 꼬리라고 합니다. 소수성이야. 피톨 꼬리. 이게 이제 틸라코이드 막에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엽록소를 틸라코이드 막에 고정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비데너지를 흡수하는 이, 내가 둥국에 이렇게 그렸지만요, 포르피린 구조를 하고 있는 포르피린 머리야. 포르피린 구조를 했는데 얘가 이제 틸라코이드 막 밖에 물을 이렇게 내미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비데너지를 흡수하는데요, 이 센터에 마그네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햄 구조야. 이게 햄 구조고요. 헤모글로빈 MB도 뭐고 햄 구조를 가지고 햄 안에 철이 있다 했고, 야는 햄 안에 뭐예요? 마그네슘이 있고. 복열주의지. 단단하게 결합해서 안 빠진다고. 마그네슘이 있고, 엽록소 A는 이 끝에 보면 CH3 이렇게 돼 있고요. 엽록소 B는 CHO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는 CH3. 요 차이밖에 없어. 이것도 시험에 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엽록소 A는 CH3고 엽록소 B는 CHO니까 B가 분자량이 더 큰 거지. 그죠? A보다. 그죠? 그 차이밖에 없어, 엽록소 A, B가. 자, 요게 엽록소 A에 육상식물 조류에 모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 B는요, 보조색소입니다. 지금부터 A를 제외한 나머지는. B는 이제 카로티노이드에서 이제 비데너지를 제일 먼저 흡수하는 놈이 카로티노이드거든. 그래갖고 얘들이 엽록소 B한테 전달을 하고, B는 엽록소 A한테 전달하고, A는 뭐예요? 반응 중심의 엽록소 A로 전달합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보조색소 얘들은 B, 자 여기에 장토필하고 카로틴하고 있잖아, 그죠? 장토필하고 카로틴이 있는데, 얘들이 비데너지를 받아가 엽록소 B로 전달할 때 에너지는 A에서 B로 전달하고 에너지가 일부 빠져나오잖아, 그죠? 이런 에너지로. 그러고 B는 또 A한테 또 에너지 전달하면서 일부 빠져나오고, A는 다시 반응 중심 A를 넣으면서 에너지 일부 빠져나오니까, 카로티노이드라는 이 보조 강화성 색소들은요,
얘들이 에너지 100을 흡수했다면 실제 반응 중심에 받는 에너지는 100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얘들이 흡수한 에너지만큼 반응 중심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들이 흡수한 비대에너지. 그런데 B는 이제 뭡니까?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로틴, 잔토필 카로티노이드 색소 얘들도 빛 에너지 당시에는 흡수해요. 흡수하는데 이 엽록소 A와 B가 흡수하는 파장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엽록소 A하고 B가 흡수하는 파장은 뭐예요? 청색광하고 적색광입니다. 근데 얘들이 흡수하는 파장은 엽록소 AB가 흡수 못하는 파장의 빛이에요. 중간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중간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엽록소 B한테로. 그게 첫째. 그래서 광합성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잔토필하고 카로틴이 얘기해 지금. 육상식물이 원래는 육상식물이 아니고 뭐예요? 물속에 살던 이 수중식물이야. 수중생물인데 이 육상식물의 조상을 우리 녹조류라고 생각하거든. 그 녹조류 중에서 차축조류인데요. 얘들이 생활 터전이 물하고 육지하고 접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지는 게 아니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육상식물로 진화했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사던 이 생물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오면 좋은 점도 많지 당연히. CO2도 풍부하고 빛에너지도 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첫째 문제점은 빛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너무 강한 빛이 되면 이 엽록소 AB가 파괴돼요. 그래서 육상식물로 진화하면서 조류들도 카로티노이드 이거 다 있어요. 잔토필하고 카로틴 다 있는데 보조색소로 육상식물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물속 되면 빛에너지 훨씬 강하니까 육상이. 그래서 강한 빛을 야들이 흡수해요. 그래갖고 엽록소가 파괴되는 걸 방지해. 엽록소가 파괴되는 걸 방지해주니까 뭐예요? 광보호를 한다. 이렇게 푸는데 이거를 광보호. 두 번째 기능 광보호. 자, 세 번째 기능은요. 그게 뭐 고급 생명과학이랑 그 별거 있겠어요. 똑같지. 고급점은 붙었고 좀 더 일반 생물학이나 아니면 심화 생물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하는 생물학의 내용들을 일부 이었고 이렇게 짜집기 한 게 고급 생명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얘들이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광산화를 방지해. 너무 강한 빛이 오면 이 빛에너지를 막 흡수해가지고요. 들뜬 전자를 너무나 많이 방출하는 거야. 엽록소에서. 반응 중심의 엽록소가. 그래서 이번에 전자가 막 나오면 이 전자를 받아줄 놈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산소가 받아버려요. 뭐 그러면 뭐야 돼요? O2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가 엽록체를 막 파괴시킬 수도 있죠. 활성산소가 되면서. 그래서 광산화를 방지해준다. 그걸 광산화라고 하거든. 여분의 전자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엽록체를 파괴시키는 게 광산화인데요. 엽록체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신문의 조직을 막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광산화라고 해. 그 광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강한 빛이 오면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밖으로 빼내.
그게 이제 뭐예요? 광보호야.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고 이 강한 빛이 엽록소로 가지 못하도록 이거 봐라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여기서 차단해버린다 이지 밖으로 열 에너지를 빼내니까 그게 광보호고 열 에너지를 빼내더라도 전자는 나올 막 방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자를 여분의 전자를 받아서 엽록소나 다른 조직으로 못 가도록 해줍니다. 야들이 그거를 광산화를 방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하는 일이 세 가지다.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합성 색소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에 카로틴하고 잔토필 이렇게 네 종류의 강합성 색소가 있는 게 육상식물이고요. 해조류는요. 조류는 막 규조류, 쌍편모조류, 쌍편모조류는 이제 그 점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뭐 있나? 갈조류, 미역이잖아. 얘들은 엽록소 A하고 엽록소 C를 가져요. AC. 그 다음에 홍조류, 김이잖아. 김, 웅어, 가사리, 풀가사리, 해인초. 이거는 엽록소 A, D를 가져요. 홍조류는. 이렇게 해서 이 조류, LG, 해조류는 엽록소 A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보조색소로 뭐 깔조소, 홍조소 가지겠죠 당연히. 얘는 규조소 가지고 또 C, D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육상식물은 이제 엽록소 A가 하고 B 그 다음에 카로틴, 잔토필 이렇게 가지고 되겠죠. 물론 얘들 있어요. 카로티노이드, 잔토필하고요 카로틴이 있습니다. 해조류가. 자 이렇게 해서 엽록체 구조 그 다음에 강합성 색소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합성 색소에 투에도 안 했으니까 뭐 보급생명과에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강합성 색소를 분리하는 게 종이 크로마토그래픽 하는 게 있어요. 강합성 색소 분리 페이퍼 크로마토 그래피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강합성 색소 분리하는 건데요. 캔터지 같은 이런 종이를 여기 원점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뭐 막자 사볼로 깔면 되겠죠. 시음치 같은 거 깔아가지고요. 빨대기에 놓고 거름종에 놓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게 물론 유기용 녹여야 되겠죠. 그죠? 지용성이 강하니까 엽록소가요. 그래갖고 이게 스포이드로 찍어갖고 계속 어플라이 시기에 원점에 그러고 전개액을 이렇게 원점 밑에 해야 됩니다. 원점 우로 전개액이 올라오면은 여기 있던 감성 색소들 다 밑에 전개액이 녹아보면 안 됩니다. 밑에 까는 제품 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죠? 톨루엔을 일반적으로 전개액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딱 시키고 지시약을 놓고 하면은 이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강합성 색소가. 그때 이제 알레프카는 전개율 원점에서요. 색소 이동 거리, 전개액의 이동 거리를 여기까지라 치면 원점에서 전개액 이동 거리 분의 라지 L이라고 합니다. 그 색소 이동 거리 원점에서 스몰 L이라고 합니다. 라지 L 분의 스몰 L 이게 전개율이야. 가장 큰 게 얘겠죠. 자 일단 얘가 가장 천천히 이동했다는 뜻이지. 그지? 다시 말하면 분자량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B 그 다음에 야가 A 얘는 잔토필 얘는 가장 가벼운 게 카로틴이에요. BA 장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전기의 가장 큰 거는 카로틴이고 암만 커도 1 미만이죠. 이렇게 강화도성 색소를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투에서도 진상 가구 세면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고급가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됐고요. 자, 강화도성 색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빨리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그죠? 다 했잖아. 그래서 빨리 간단한 핵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다 합시다. 40분 돼갖고요.